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5년 내 자산 2배로 만들 곳, 이 지역은 지금 가장 싸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집값 하락과 관련된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실적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강남권은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 똘똘한 한 채는 신고가가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 자체는 지금 주춤한 상황인데 강남은 이런 신축이나 재건축 그리고 중대형, 대형 단지 중심으로 지금 신고가가 계속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 레미안 대치팰리스라고 하는 단지는요, 전용 91제곱미터가 33억 원의 신고가가 됐고요. 음마 같은 경우에 전용 84는 지난달 15일 28억 2천만 원에 역시 신고가 갱신이 됐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 3차 전용 116짜리도 지난달 40억 5천만 원에 신고가가 됐고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29억 원에 거래가 된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11억 5천만 원이나 올라가지고 신고가가 갱신이 된 겁니다. 네. 반포동 일대 반포자이 대형 평형이 있습니다. 전용 244짜리도 지난달 72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요게 직전 거래가가 46억 원이었으니까요. 무려 26억 8천이나 오른 거죠. 그리고 송파구의 잠실동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 단지 전용 116짜리도 28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고요. 지금 이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침체인 그런 상황입니다. 즉 15억 내외죠. 이 대출의 규제를 좀 받는 이런 주택들이 사실 약간 주춤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20억이나 30억이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들은 사실 상방이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신고가 되고 있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계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속화되고 있죠. 네, 한편 이제 내년 DSR 규제를 피하자 수익형 부동산에 막차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보면은요. 5대 광역시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인데요. 연도별 1월에서 10월 기준입니다. 그 11월하고 이제 12월이 집계가 안 된 상황이니까 현재 2021년 기준으로 5만 1,000건 정도 되는데요. 실제 이거보다는 더 많은 거래량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 21년 11월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좀 비교를 한 건데요. 부산에 있는 단지들을 봤을 때도 1년 사이에 이렇게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전의 한 단지도 시세가 아파트 못지않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소형 평형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하고 면적을 갖춰가지고 아파트 대체제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입지도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 좀 간략하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 외벌이 가장님께서 이제 사연 주셨고요. 외벌이지만은 현금 흐름은 이제 전문직이셔가지고 양호한 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광명 소화동 휴먼시어 5단지 33평을 대출 없이 소유하고 계시고요. 거주주택은 이미 매도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별도 현금을 또 한 5억 정도나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돈으로 광명 뉴타운 입주권을 사려고 하는데 괜찮은 전략일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일단은 내가 이 해당하는 현재 광명 소화동 휴먼시어 5단지 주택을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광명 뉴타운 입주권을 사서 가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데요. 근데 현재 지금 보면은 광명 소화동 휴먼시아 단지도 대출이 없고요. 추가 현금이 5억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보다는요, 광명 소화동 휴먼시아를 좀 매도를 하시고요. 매도를 하시고,
바로 인근에 어떤 반전세나 좀 월세로 좀 가신 다음에 그러면 실투자금이 못해도 한 10억에서 많게는 15억까지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자금으로 몇 단계 좀 상위 급지를 투자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단은 여기가 광명입니다. 광명도 보면은 좀 입지가 좀 나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철산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광명역이 뭐 일직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급지상 보면은 광명 내에서도 한 1급지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바로 철산 인근이 이제 광명 뉴타운이죠. 그리고 여기가 한 2급지 정도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하안동이나 소화동이 한 3급지 정도 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요, 요 3급지 정도 속한 지역에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급지상으로 이렇게 나눠 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철산이나 광명 역세권 일대가 시세를 좀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겠고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단지가 휴먼시아 5단지, 요 단지죠. 요 단지가 34평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호가가 한 10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10억을 그냥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5억까지 현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요 5억만 써서 광명 뉴타운으로 가는 게 그렇게 효율적인 어떤 자산 투자의 방향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비과세에 해당이 되니까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인근에 반전세나 월세로 가셔가지고 투자금을 좀 최대로 만든 다음에 좀 상급지로 투자를 하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현재 요 지역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에서 거주주택을 좀 매도를, 비과세를 받아서 요번에 좀 매도를 하시고요. 물론 이제 12월 달은 이미 다 갔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얼어붙었기 때문에 당장 매도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1월경에 매도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시고요. 매도를 잘 하신 다음에 인근 지역으로 뭐 반전세나 월세를 좀 가신 다음에요, 투자금을 좀 확보를 하세요. 그럼 뭐 10억에서 뭐 최대 15억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으로 뭐 흔히 말하는 마용성 일대 아파트를 뭐 갭으로 사셔도 좋고요. 저는 뭐 이 지역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노량진이고요. 노량진. 그리고 이제 흑석 일대. 그리고 자금이 만약에 15억 이상도 된다라고 하면은요, 서초 일대 재건축 단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번호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서초 일대 재건축 단지, 그리고 이제 흑석 일대, 여기 이제 재개발도 있고 향후에 한강변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있겠죠.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자산을 2배 이상 불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강남권 일대잖아요. 그래서 강남권 일대 신축 아파트는 이제 평당 1억 원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구평 기준으로 35억이 넘어갈 거고요. 흑석이나 노량진도 향후에 보면은 25억이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현재 내 자산이 거의 15억 정도 최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을 좀 2배 이상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방향이 이런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절대 좀 매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온전히 한 5억 가지고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은요, 이제 광명 뉴타운 입주권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5억 가지고는 이제 34평은 어렵고요. 한 25평 정도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권을 사가지고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주권을 사게 되면은 그 입주권 재개발 구역이 신축이 된 다음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가지고요,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입주를 하려면은요, 한 4년 이상 소요가 되고요. 입주를 하고 나서 2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최장 한 6년 이상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절세의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갈아타신 다음에 또 자금이 남을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를 또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아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분위기 침체 등 주춤한 가운데 강남권 중심의 신고가는 계속 갱신되고 있고 15억 내외 주택은 대출 규제로 좀 주춤한데요. 이 30억 초고가 주택은 신고가 등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DSR 규제 없는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요. 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 아닌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 및 면적을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40대 후반 전문직 1주택자 분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현재 광명 소화동 1주택 보유 중이시고 광명 뉴타운 입주권 투자는 우선순위가 조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마용성 이상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뭐 노량진 흑서 역시 재개발, 재건축 가능한 단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게 서초 일대 재건축 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을 한 2배 이상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광명은 현재 자산의 볼륨 대비 좋은 대안이 아니므로 급지를 더 높여가지고 투자하시는 걸로 저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